안성환의 시사야. (3.1운동) 103주년을 맞아서 생각해보게 됩니다. 3.1운동은 지금의 민주주의를 잇게 한 기반이 됐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해 온 것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오늘 하루만이라도 3.1절의 정신을 되새겨보면 어떨까요? 흔적 역사. 오늘은 3.1절을 맞아 여성 독립운동가 두 분의 삶을 조명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줄 특별한 두 분. 여자 안중근, 안사람 의병장 이렇게 불리는 그렇습니다. 분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2018년에 방영됐다고 하는데요.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 있나요? 그렇죠. 좋아했죠. 많은 분들이 보셨죠. 어제 오늘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3.1절이나 8.15를 맞이하면 이제 늘 이렇게 재방송이 되고 하는데 전 그 드라마 몇 번을 봐도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마치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되돌아가서 그 당시에 국권 침탈기였던 구한말 백성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괜히 좀 이렇게 눈물이 나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이 명품 드라마라고 하고 그러죠. 그 드라마의 명품 대사들이 많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 대사가 몇 줄 있죠. 그 중에 제가 이렇게 생각나는 거는 유진초이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 의병으로 밝혀진 고해신 김태리가 저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그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유진초이가 당신은 순환 오면서 꽃으로만 살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조선 사대부 여인들은 그렇게 살던데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그 고해신이 나도 꽃으로 살고 있어. 다만 나는 불꽃이요. 그렇게 환하게 뜨거웠다가 지려하오라고 이제 대답을 하죠. 그리고 고해신이 일본군의 무차별 구타에 그 위험에 빠진 조선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총을 빌려달라고 이제 유진초이가 얘기하니까 유진초이가 말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저 여인 하나 구한다고 조선이 구해지는 게 아니요라고 하니까 고해신이 구해야 돼요. 저 여인이 언젠가는 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냥 상상해서 지어낸 건 아니잖아요. 그 인물이나 드라마 스토리 자체가 어디선가 이렇게 많이 역사책에서 인물을 좀 따온 듯한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좀 잘 모르는데 사실은 그 드라마뿐이 아니고 실제로도 드라마 속에 있는 고해신처럼 뭔가 좀 꽃이지만 그러나 불꽃으로 살았던 그런 여성 독립투사들이 있다라는 건데 그분들이 이제 오늘 소개할 그 여자 안중근이라는 남자연 선생하고 안사람 의병장인 윤희순 선생인데요. 이 두 분은 공통적으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어떻게 보면 가정의 울타리 밖으로 나와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 의병장이면서 독립투사였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라면 우리는 유관순 열사를 꼽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계속 발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무적인데요. 이 중에 남재현 선생을 먼저 소개하면 1933년 2월 29일인데요. 하얼빈의 교회 거리에서 그 거짓 차림의 여인이 이제 일본 경찰에 붙들렸는데요. 여인의 품에는 권총과 비수 그다음에 폭탄이 나왔습니다. 붙잡힌 여인이 바로 당시 61살의 독립투사 남자연 선생이었는데요. 이분의 몸은 죽은 남편이 생전에 입고 있던 옷을 감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조선중앙일보의 공식 보도고요. 일설에 따르면 의병 전쟁에서 전사한 남편의 피 묻은 적삼이라는 말도 있고 또 어느 신문에서는 혼인 당시 입었던 옷이다. 이런 설이 여러 있더라고요. 그럼 남자연 선생이 누군가를 암살하려거나 그럴 생각이었다. 그렇습니다. 일제 괴뢰국이죠. 만주국 설립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만주국 정권대사인데요. 무토 노부요시를 암살하려고 이제 거짓 분장을 한 건데 다만 이 조선인 밀정 이종영이라고 나옵니다. 이 나중에 반민특위에서 이제 붙잡혀 갖고 공소사실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이종영이 밀고로 수포로 들어가고 선생이 이제 혹독한 고문 속에서 9일간 단식 투쟁으로 버텼는데 그러다가 옥중순국을 두려워한 일제가 급히 병보석으로 풀어주거든요. 그렇지만 5일 만에 서거를 하셨죠. 이게 영화 암살? 그렇죠. 원래 스토리 맞죠? 그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환갑이 지난 연세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까?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1년 전인 1932년에도 큰일을 벌이는데요. 일제가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괴뢰국인 만주국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제연맹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요. 그 조사단이 하얼빈 온다는 소식을 듣고 선생이 조선의 상황을 알릴 절호의 기회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왼손 손가락 약지를 끊어가지고 모명천에 혈서를 쓰고요.
그리고는 자른 손가락과 혈서를 조사단에 보내려고 하는데 사무만 경비를 뚫지 못하고 인력과 꾼에게 돈을 주고 이제 가서 좀 전달해라 그랬는데 그마저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듬해 만주국 정권대사인 무또를 암살을 한 것이죠. 안중근 의사가 연상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일제강점기 신문을 검색을 하다 보면 남재현 선생과 관련된 기사가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눈에 띕니다. 그분이 그만큼 독립운동사에서 대단한 비중을 차지하는 어떤 여성 투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대 후반에 독립운동에 투신하셨다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계기가 있을까요? 예, 이분이 이제 1891년 19살 나이로 이제 결혼했습니다. 평범하게 결혼한 거죠. 예. 그 선생의 인생을 바꾼 계기가 뭐냐면 1895년에 일어났던 유명한 아주 나쁜 사건이 있었죠. 명성황후 시해 사건, 네. 그다음에 단발령 선포라는 그런 사건들이 두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남편이 그 을미의병이라고 하죠. 의병 전쟁에 참전해서 전사를 하고 말죠. 그래서 남편을 잃은 선생이 이후에 이제 유복자하고 시어머니를 부양을 했고 시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니까 이제 독립운동에 발벗고 나서게 되고 그래서 1919년 3월 1일 날 서울에서 오늘이죠. 그러니까 독립선언문 경문을 돌리면서 운동에 가담한 다음에 가족과 함께 만주로 떠납니다. 그때 연세가 무려 47살이다라는 거죠. 사실 의병 가운데 기록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예. 그 무렵쯤에 굉장히 많은 의병들이 숨졌다는 말씀을 제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정말 그 친일파 예. 후손들이 어쩔 수 없이 친일한 것까지 친일파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말이 또 떠올라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전 가산을 털어가지고 일가가 이렇게 그 만주로 가서 독립투쟁을 벌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이시영 네, 선생님도 네. 계시고 그다음에 네. 이상용 선생이라는 분도 계시고 네. 또 우리 그 남재현 선생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나중에 소개해도 윤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만주로 가셔서 여러 가지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무지와 목매도 적이다라고 하면서 조선여자교육회를 10여 곳이나 만들어서 여성의 항일투쟁 의식을 북돋았고 당시에 그리고 서만주 이런데 90여 개의 독립운동 단체가 난립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선생이 연세가 좀 높으시니까 또 그래서 동분서주하면서 동지들 간의 불화를 불식시키는 데도 적극 노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의열투쟁에 나서게 되신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전지현 배우가 이제 네네. 그 맡은 역의 모델이 바로 남재현 선생이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조선의 총독이던 사이토 마코토를 암살한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당시 조선중앙일보죠. 지금의 뭐 조선일보는 중앙일보는 아니고 네. 여운형 선생이 발행했던 신문이 있어요. 조선중앙일보인데 여기에 보면은 남재현 선생이 박청산, 김문거, 이청수 등과 사이토 총독을 암살하기로 모의하고 1927년 4월에 권총 한 자루와 탄환 8발을 지니고 몰래 들어와서 총독을 암살을 했지만 실패하고 만주로 돌아갔다라는 기사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분이니까 독립결의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혈서를 썼다, 손가락을 잘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네, 그래서 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이 안중근 의사의 얼굴이 이 남재현 선생을 네. 보면 중첩이 되는데요. 이 남재현 선생이 안중근 의사보다 한 7살이 위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분의 기계와 행동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안중근 의사와 닮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남재현 선생이 유언이 또 신금을 울리는데 내가 갖고 있는 249원 80전 중에서 200원은 조선 독립의 날 정부에 독립 축하금으로 바쳐라. 그래서 실제로 바쳤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남은 반은 뭐 손자 김시련을 대학까지 공부시켜서 내 뜻을 알게 하고 또 남은 반은 뭐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손자 그러니까 친정의 종손에게 주어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정부에 독립 축하금을 줘요. 예, 그랬다고 하죠. 아 그리고 또 손자 종손까지도 챙기셨네요. 어떻게 보면 차별 독립 투사지만 한편으로는 한 가정의 평범한 어머니이자 할머니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는 어떤 분은 어떤 연구자는 독립정신의 근간인 교육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는 당부로도 읽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여기서 선생을 기리는 고정희 시인의 시 한 편이 있습니다. 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동포요 무엇이 그리 바쁘뇨 황망한 발길을 잠시 멈추시고 만주벌에 떠도는 남자연의 혼백 앞에 자유세상 밝히는 분향을 올리시라 안하게 혈사와 무명지를 보게 되리라 라는 시입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남재현 선생뿐만 아니라 뭐 이 미스터 션샤인의 고해신이 활약했던 바로 19세기 말 그 시대인데요. 이 남재현 선생과 거의 비슷하죠.
그 무렵에 정말 또 불꽃처럼 산 또 최초의 여성 의병장도 계세요. 이분이 바로 이제 안사람 의병가를 지은 윤희순 선생인데요. 네. 그 의병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외놈들이 강성한들 우리들도 뭉쳐지면 외놈 잡기 쉬울세라. 아무리 여자인들 나라 사랑 모를 소냐. 아무리 남녀가 유별한들 나라 없이 소용있냐. 우리도 의병하러 나가보세. 라는 의병가를 지으신 분이죠. 근데 의병은 기록이 별로 남지가 않아.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특히 여성 의병은 기록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의병가를 지은 그런 기록도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그 여성들도 의병에 나서라 이렇게 권유를 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가정일만 전담했던 당대 여성들의 구국운동을 어떻게 보면 일깨우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 그 의병가를 보면 뭔가 쉬운 단어의 반복, 강조를 이렇게 동원해 가지고 뭔가 감성적인 설득을 하고 그래서 이 뭔가 좀 선동의 분위기 이런 걸 고조시키고 있는 거죠. 윤희순 선생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떻게 의병에 투신하게 되신 거예요? 남재현 선생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요. 1895년에 일어난 아까 얘기했던 명성황후 시해 사건, 단발령 선포 이것이 계기가 돼서 시아버지 유홍석을 비롯한 가문 전체가 이분들도 의병 활동에 뛰어들고요. 유명한 의병장인 유인석 장군 계시잖아요. 네네. 이분이 이제 유홍석의 육촌 동생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병 가문의 의병 집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며느리한테 의병이다라고는 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윤희순 선생이 35살이었는데 그 시아버지가 너는 가문을 지키라라는 그런 만류를 했다고 해서 나설 수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름대로 방식으로 의병 활동을 하게 되는데 네. 그것이 바로 의병가를 보급해가지고 부인들의 구국운동도 일깨우고 또 의병들의 사기도 높이면서 남자들의 의병 합류를 권유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안사람 의병가는 물론이거니와 뭐 애달픈 소리, 병정 노래, 의병 군가 1, 2, 오랑캐들아 경고한다. 외놈 앞잡이들은 병정 노래 이런 그 제목의 다수의 경문가 의병가를 지어서 민간에 퍼뜨리게 됩니다. 일종의 문화운동을 하신 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노래를 여러 게 소개해 주셨는데 네. 가사가 어떤지 궁금해요. 예, 방어장이라는 그 노래의 가사는 우리 조선 사람 농락하며 안 사람들 농락하며 민비를 살해하니 우리인들 살 수 있나 빨리 나와 의병하세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좀벌레 같은 놈들아 오랑캐가 좋단 말인가 죽더라도 서러워 마라 우리 의병은 금수를 잡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그 외적한테 그 일본한테 빌붙어서 사는 그런 사람들 부역하는 사람들을 이게 일종의 친일역일 하는 사람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나라 없이 살 수 없네 나라 살려 살아보세. 조상 없이 살 수 없네 조상 살려 살아보세라고 의병 군가고요. 원수 같은 외놈들아 네 놈들 잡아다가 살을 갈고 뼈를 갈아 조상님께 분을 푸세라고 하는 병정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좀 전투적이긴 하지만 왠지 이렇게 운율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은 조선의 안사람들이 의병을 뒷바라지하는 것 이것이 곧 나라 찾기이고 외놈들을 잡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가사를 자주 읽고 외우라라는 당부하는 글귀를 의병가 옆에 이렇게 끝에 이렇게 실어놓기도 하고 또 가사 끝에 이제 나는 선배 아내 윤희순이다라고 이 의병가의 작자를 분명하게 이렇게 밝혀놓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러면은 그 일제가 추적해가지고 잡을 거 아니겠어요, 경찰이? 예, 그렇지 않아도 그 선생이 얼마나 그 의병 가요를 불러댔는지 친척 한 분이 걱정하는 편지를 이제 그 선생이 시댁에 이렇게 보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냈대요. 밤낮 없이 부르는 노래가 외놈들이 들으면 죽을 소리만 하니 걱정이다. 저희 며느리가 실성한 것 같은데 이젠 아이들은 물론이거니와 젊은 청년까지도 따라 부르니까 이게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라는 내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선생의 의병가가 저작거리에 퍼졌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자신의 안위는 전혀 생각하시지 않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의병가를 부르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1907년에 헤이그 밀사 사건 이후에 고종이 강제 퇴위가 되잖아요. 그리고 정미 7조약으로 해서 군대가 해산되니까 다시 전국적으로 의병이 일어납니다. 이거 뭐 미스터 션샤인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네, 선생이 30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안사람 의병단을 조직을 해요. 이 이름도 참 안사람 의병단이라 그러니까 좀 그런데 이 남자 의병들의 뒷바라지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 강원도 춘천의 여운의 골짜기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서 뭐 총 연습도 하고 실전 훈련까지 받았다고 하고요. 그 심지어는 화약을 만든다든지 뭐 오줌을 받아 갖고도 만들고 뭐 그랬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일까지 뒷바라지를 하고 군자금까지 거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이제 이 의병 활동은 경술국치 이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남재현 선생하고 거의 비슷한 길을 걷게 되죠. 그러니까 국권 침탈 이후죠. 직후죠. 그러니까 1911년에 다른 의병 가족 수십 가구와 함께 중국으로 망명합니다. 역시 이분들이 보면은 가문 전체가 이렇게 다 그 중국으로 망명하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도저히 뭐 살 수가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친일했네, 우리는 어쩔 수 없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되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선생의 연세가 5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남자 선생은 47살이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만주에 가셔서 1912년에 이제 노학당이라는 교육기관을 설립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하고요. 이 학교에서는 1915년에 폐교가 됩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50여 명의 항일투사를 키워냈다라고 하고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사이에 불행한 일이 또 겹쳐가지고 시아버지, 시동생, 남편 뭐 다 이렇게 잃고 마는 그런 그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하죠. 한 집안이 다 뭐랄까 중국으로 망명해서 갔는데 네. 생존하거나 살아계시는 분이 별로 없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좌절할 만하죠. 그래서 선생님 아들인 유돈상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 같이 이제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대 독립운동가가 되는 거죠. 전체가 의병 가족이고 독립운동 가문이죠. 그 이어갔는데 그 여러 독립투사의 친인척으로 이제 조선 독립단을 결성을 합니다. 가족부대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통신 연락 업무, 그다음에 모금 활동, 정보 수집, 군사 활동, 군사 훈련 이런 활동들을 이어가면서 그 이 중국 당시에 활약했던 것들이 그런 활약상이 신문에도 조금씩 보도가 돼요. 이분은 네. 그 여자 그 독립투사로서는 아주 이례적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건데요. 네. 이제 이렇게 활동을 이어가는데 그렇지만 그 독립운동을 펼치던 아들 유돈상이 체포가 돼가지고 모진 고문 그때 순국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1935년인데요. 그 7월 19일에 이제 저 아들이 돌아가시는데 윤 선생이 아들이 순국한 지 불과 11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죠. 3대가 독립운동에 투신했는데 네. 아들을 먼저 앞세우는 부모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하고 남편의 죽음 앞에서도 사실은 되게 의연했던 그런 네. 윤신 선생도 이 자식의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분이 이제 그 뭐 이렇게 만주 훈련 과정에서 운동 과정에서 읊은 신세타령이라는 시가 가슴이 좀 아파요. 뭐라고 돼 있냐면 내 몸도 슬프련만 우리 의병 불쌍하다. 외놈들 득세하니 배고픈들 먹을 수 있나. 춥다 한들 춥다고 할 수 있나. 내 땅 없는 서름이란 이렇게 서러울까. 불쌍하다 불쌍하다. 방울방울 눈물이라 맺히나니 한이로다라는 신세타령이에요. 그 이름도. 가슴이 아프네요. 독립운동을 위해 나선 여성들 오늘 소개한 두 분 외에도 많죠. 2월 말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여성 독립 유공자가 544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두 분과 함께 몇 분을 더 소개해드릴까 했는데 네. 한 분 한 분의 불꽃 삶을 이렇게 고작 몇 마디로 정리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심도 있게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네. 보훈처에 등록된 독립 유공자 수가 17,066명입니다. 그런데 544명이라면 적잖아 보이긴 하지만 17,060분의 66분의 544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3.2%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발굴하지 못한 여성 독립운동가가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가부장적인 유교 사회 속에 있었던 19세기 일제 강점기 시대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감안하면 이게 뭐 적다라고 재단할 수는 없지만 네. 솔직히 말해서 남녀 독립운동가의 서훈 기준이 같다면 여성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남편이 독립운동가일 때는 자식과 시부모를 분양을 하고 가정의 대소사를 이렇게 도맡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예. 그러니 그런 여성들도 어떻게 보면 독립 유공자에 해당되는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가의 동지이면서 어머니고 가족으로서 그러니까 물론 남재한 선생이나 유인희 선생 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뛰신 분도 있지만 뒷바라지한 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거의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여론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훈 기준을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네, 꼭 구속이 돼야 서훈을 준다 뭐 이런 것도 좀 사실 말이 안 되는 예. 것 같고요. 네, 오늘 3.1절 뜻깊은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규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